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일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저께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 네. 집사람이에요, 집사. 네. 네. 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까? 네. 그걸 행사해서 즉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는 이 불량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가진 국민연금의 지분을 활용하고 거기에다 깍두기도 앞에 세우고 네. 떨거지도 세워서 겁 좀 줘서 이렇게 네. 기업의 소유권을 뺏을 수도 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한항공에 그렇죠. 예고한 거 보면요. 예, 예. 자, 그랬다가 어제는 또 무슨 기업에 대한 그 말을 그대로 번복한 건 아니지만 간섭과 무슨 규제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또 말을 싹 번복했어요. 네. 뭐 변태들도 아니고 하루 만에 왜 저 짓을 합니까? 우선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경제를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써주는 대로 그냥 읽는데 이 심각성이나 경제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첫날 써준 사람하고 둘째 날 써준 사람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예. 뭐라 써준 줄 모르고 네. 그날 써준 사람에 따라서 말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게 그러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네. 부분을 네. 누가 조율하는 기능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것도 없이 그냥 그때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하니까 경제를 통 모르니까 경제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둥, 뭐 최저임금의 효과가 뭐 90%라는 둥, 뭐 청년 취업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둥, 엉뚱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모른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지층을 겨뤄서 하루 하고 또 경제 쪽 기업을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서 반적대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 그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걱정이 되니까 또 기업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용도로 각각 다른 말을 그렇죠.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루 갔다 사이에. 갔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는 좌회전 깜빡이고 우회전 했거든요. 예. 말로는 좌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 FTA라든지 파주 LCD 공장이라든지 우측 지향적인 경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보니까 이 상향등, 쌍라이트 켜고 음주운전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음주운전에다가 또 급발진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막 폭주 운전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했나?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정부는 대주주의 중요한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의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냥 들으면 평범한 것 같죠? 주어가 정부는이에요. 정부는. 정부가 네. 정부가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손을 본다는 거는 그냥 손 보는 거는 법에 따라 손 보면 예. 되니까 예. 탈법이나 위법은 법으로 처리하면 예. 되지. 거기에 손 본다는 건 소유권을 뺏을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주인이 정부입니까? 국민이죠. 저도, 국민이잖아요. 저도 주인이에요. 640조가 국민들 뭐 2천만인가 국민 거잖아요. 예, 각자가 낸 그거를 정부가 주어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국민이 정부한테 국민연금 컨트롤하라고 맡겼나요? 국민이 그냥 예? 국민연금 가입할 예. 때는 솔직히 정부가 강제로 하거나 하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국민이 맡긴 적이 없어요. 예. 국민연금 독자적으로 해야죠.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은 독자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스튜어드십이 집사라는 뜻이냐? 스튜어드? 예, 집사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런 말하는 거는 혼동이 돼서 집사는 보이 말하는 뭐 십장, 예? 마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유시장,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말을 했으면 이 말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이 체제, 헌법 정신과 부합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네. 적어도 논쟁이라도 벌어져야 네. 좌우 간에 네. 여야 간에 이게 정상적인데 네.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상대로 논쟁이 아무도 안 일어나죠. 그게 네. 뭐 재계나 좀 뭐라 하고 뭐 보수 언론이나 좀 네. 뭐라 하지 그게 공식적으로 논쟁을 벌여야 될 때서 논쟁이 없어요. 네, 다들 뭐 튀면 찍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 말을 시행하려면은 이달 말이나 다음 2월 초에 예. 기금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예. 거기서 이제 지금 탁에서 이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쫓아내는 거거든요. 우선은 예. 예. 처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상장 폐지를 추진했다가 이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조양호 회장 쫓아내야겠다 이건데 그 기금 운용회를 여는데 기금 운용위원회 멤버가 20명입니다. 예. 20명이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뭐 서너 명. 그래서 정부 여당 쪽 인사가 17명이고요. 재계 대표는 3명이죠. 재계 대표는 딱 3명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결정이? 하나만 하지 뭐. 국민연금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나와서 국회의원 떨어진 전주에 출마를 호시탐탐 노리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상장사 5% 이상 지분 가진 상장사가 294개인데 294개 상장사의 CEO는 자칫하면은 청와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주가 아니라 대통령이 CEO 수 되는 마음대로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네. 하는 방식도 굉장히 쫄려난 네. 게 그 무슨 펀드 하나가 나서가 KCGI에 뭐 예, 강성구가 강성구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 몇 달 전부터 무슨 뭐 기업을 이 불량 기업을 자기들이 마치 개혁할 것처럼 아니 기업이 불량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주주들이 알아서 할 바고 법에 의해서 알아서 할 바지 무슨 놈은 돈 떼고 돈 내고 돈 타먹는 돈 따먹는 놈이 자 그 결국 투기판에 있는 놈 아닙니까? 그럼 투기판에 있는 놈이 나는 착한 투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를 지향한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향하면서 나서가지고 그러면 지 밑에 정의를 지향하는 놈이 지 밑에 있는 내 누구가 나한테 투자했다고 그 뒤에 돈 투자한 놈 한번 까봐라고 내 그랬어요. 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가겠죠. 대충 내 일부는 아는데 완전히 이런 짓거리 뭐 아주 우리나라에 돈 좀 많고 질환 좋은 사람들 돈 이렇게 여리저리 굴리는 놈들이 그 뒤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걸 까든지 그걸 까고 우리는 정말로 한 몇십만 명 되는 이 개미들이 모여서 이 한국의 질환 좋은 기업들을 개혁하라고 그런 의지로 모여서 이 돈을 태워서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러면 까봐야지. 죽어도 못 갈 거예요. 왜 까는 순간에 무슨 속셈이고 누구하고 연관됐고 정권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나 바로 드러날 거니까. 그걸 까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돈 모아왔다면서 내가 저놈 버르장머리 잡겠다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도 저거 빼들어 먹으려고 저 집에 워낙 인심을 잃어가 질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나왔으니 이참에 실컷 둘러패고 정권은 나서서 실컷 둘러패고 그 다음에 그 떨거지는 그 앞에 나서서 저거 뺏어 먹겠다고 국민연금이 편들고 지금 그러가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돈 풀려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작년에 깨먹은 것만 10조 깨먹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들의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게 하는 거. 이게 목표가 돼야죠. 그러니까 기업주들 혼내주고 쫓아내는 거는 지금 해은행법 되돌려서 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검찰, 공정위 이런 데 통해서 수사해서 조사해서 범법에 의하면 처벌하면 돼요. 법으로 처벌하면 되죠. 그리고 그거는 왜 못하냐? 지금 정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눌러붙어 가지고 조개 껍데기 바위에 붙어 있듯이 기업에 다 붙어 있어요. 거기서 정관예우로 다 봐주고 있어요. 그때 또 가서 로비해야 되니까. 그거 다 봐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로펌 통해서 조개 껍데기 붙듯이 정관예우가 붙어 있거든요. 요새는 후관예우도 있어요. 앞으로 장관 될 사람 미리 알아서 챙기는 거. 거기 딱 줄 서거든요. 예. 검찰도 있잖아요. 대윤, 소윤. 그렇죠. 예. 윤대진이. 예. 윤대진은 소윤이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대윤이고,
저는 뭐 별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윤가라고 별윤. 예. 그런 정도로 저는 말짱왕입니다. 그런 정도로 첩첩이 둘러싸서 해먹는 구조 이걸 까부시고 검찰, 국세청, 공정위가 재기능을 해서 기업의 잘못된 거를 손보는 거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왜 국민연금을 통해서요? 국민연금뿐만이 아닙니다. 군인공제회, 사학연금, 각종 연금이 다 사실 정부 컨트롤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청와대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어제 아침에는 투자하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압수수색하고 지금 계속 그래왔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금 삼성은 봐준 겁니까? 뭐 뚜렷하게 잡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리까리하게 하도 잡았다가 풀어줬다 잡았다가 풀어줬다. 하루는 귀싸대기 따랬다가 하루는 사탕 먹으라고 하고 청와대 와서 밥 먹이고 맞고 먹이고 그래서 이재용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걔도 그렇게 네. 하면 그 변태됩니다. 걔도 거의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시그널을 보내줘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지금 좀 순수한 좌파들은 네. 좀 순진한 좌파들 정권에 붙어먹지 않는 그냥 좌파의 오리지널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 정권이 지금 저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 사람들도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바뀌지 않은 거죠. 지금 뭐 세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또 공정 경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최저임금, 뭐 주 52시간 근무 쭉 밀고 나가고 또 하나는 공정 경제 계속 뭐 국민 1%가 99%를 뺏어 먹은 이런 나라라고 하니까 공정 경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혁신 경제를 얘기하는데 혁신 성장 이거는 그냥 이것도 습기다시를 끼워넣은 거 아니냐. 요즘 스마트 네. 공장 하는데 그거 좀 웃기는 소리라고 네. 이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혁신 성장이라면 대표적인 게 네. 스마트 공장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예? 이 재래식 공정을 가지고도 네. 빌빌 싸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의 이 국가 경제 정책 운영을 하면서 스마트 공장 개가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현대 자동차 같은 데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현대 자동차가 문 닫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자율경제, 공유경제가 돼서 차량을 공유로 쓰면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주말에만 조금 쓰거든요. 대부분 집들이 네. 잘 안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율주행하고 공유차를 공동으로 활용하면은 차 살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료 그렇게 내가면서 글쎄 말이에요. 세금 기름값 내고 내고 자동차세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거 다 내면서 누가 운전한 차를 가지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저는 문 닫느냐 안 닫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스마트형 공장을 막 몇 조를 나라에서 투입해서 뭐 한다는 거 보면 경제 현실을 모르는 것 같고 지난번에 또 혁신 성장을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 다치게 샌드박스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수욕장에 있는 그 모래사장 정도를 규제 샌드박스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권투 도장에 있던 왜 샌드백 있잖아요. 그거를 샌드로 생각하는 건지. 누가 뭐 어떻게 혁신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혁신은 고통이에요. 혁신은 네. 저기 완전히 네. 이 파괴적 재창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혁신은 그야말로 다수가 죽고 그렇죠. 성공한 소수만 네. 사는 네.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렇죠. 그 부분을 지도자는 그럴 때 눈 딱 감고 나라의 미래와 국익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용서도 빌어야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욕먹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설득하는 게 그게 혁신이고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이죠. 우리가 60년대에 일본의 그 한일 이 협정을 맺는다고 무슨 뭐 거의 위수령까지 내려지면서 할 때 돈 빌려와가 그 돈 갖고 포스코 짓고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게 그게 그 시대에서는 혁신이죠. 그렇죠. 혁신이죠. 다 반대하고 욕했어요. 그거 안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혁신은 그런 게 혁신인데 문 정권은 청와대에서 밥 먹고 텀블러 들고 무슨 산책하고 재벌 총수들 모델로 쓰면 그게 혁신이라고. 그건 타겟민식의 혁신 쇼지요. 혁신 쇼로는 인생이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쇼는 정체가 곧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힘들게 노력해서 근육을 키워야죠. 근육을. 보톡스 아무리 맞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보톡스 뭐 잘해야 한 3개월 가나요?
또 그것도 잘못 맞으면 또 얼룩달룩해지고 뭐 그러던데. 근데 이렇게 삼류 정권이 저렇게 하는 짓거리마다 시호를 하고 실수를 하고 지금 스스로 내부에 비리나 문제다 터지고 있고 이런데 저런 정권이 그 안 무너지고 버티는 거는 항상 이게 세상은 내가 쪼다라도 나보다 더 쪼다가 있으면 나는 그래도 먹고는 살아요.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니까. 나보다 조금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한국당의 지금 저런 행태, 보수의 행태가 정권을 눈 벌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정권이 뺏겨요. 살다 저런 쪼다들도 처음 봤는데.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또 그 밑에 뺏기는데 다 크든 작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또 대권 해먹겠다, 당권 잡겠다고 요즘 설치고 있어요. 요즘 좀 하는 꼴들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 뭔가 좀 미래가 좀 안 보인다는 답답함?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없는 거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새술을 찢어진 푸대에다 지금 담는 거 아닌가.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파탄이라든지 경제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럼요.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찬스야. 그리고 내년 총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대부분의 이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많았어요. 집권 여당에 대한. 근데 이번 거는 말로 없는 찬스에서 저는 병살타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아웃에 지금 타자가 4번 타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깨에 힘을 너무 주고서 그냥 홈런만 날리려고 그래요. 그냥 원아웃이면 희생플라이 날려도 되고 번트에도 한 점은 더 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깨에 잔뜩 힘주고 저는 병살타 치지 않을까. 서로 제가 좀 지금 나온 사람 다 자격이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거 아닌가. 황교안 총리 뭐 새로운 뭐 이미지도 있고 뭐 저는 사람은 뭐 옛날에 권한 대행도 무난하게 했다고 보는데 참신한 맛이 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책 낸 것도 저 읽어보니까 뭐가 좀 절실한 게 없이 좀 너무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어디 신문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새로운 각오나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거 없이 그 내용 읽어보면은 그분 머리가 가발 아니라는 거? 그것만은 알겠더라고요. 가발 아니라는 거. 근데 다른 거는 정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모르겠어요. 왜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뭐 아직 나간다고 발표는 안 했지만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실패해서 물러나고 비대위 열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대위 끝났는데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자꾸 하도 얻어맞아서 다른 선수로 바꿨는데 투수 교체를 했는데 그 사람 끝나니까 자기 또 던지겠다고 나온 거예요. 한 게임에 두 번 이상, 한 게임에 두 번 더. 그러니까 룰도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김무성 전 대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저 탄핵되고 감옥에 간 여러 가지 중에 요인을 많이 제공하신 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본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막 그렇게 생각할 자유 그 여지가 되는 건지 진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하려면은 진짜 머리를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우리 다시 태어나겠다.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너무 좀 한가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워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황교안 첫사랑은 정말 뜨겁다. 지금 한국당과 그런 사랑이다 이러는데 갑자기 아침 먹은 게 좀 이렇게 울렁거리더라고요. 아니 정치인이 이 대목에서 언론에 인터뷰를 했을 때 사실상 처음 한 건데 공식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워딩을 담아야 될 건가. 또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세대 갈등 포용, 계층 갈등 포용. 이런 진부한 소리, 미래 준비하는 새 정치. 자, 이렇게 하나마나한, 뭐, 통합은 이루어낼 것 모두 내려놓는 게 최우선. 이 사람은 어디. 저거, 그 신문사 편집장이 굉장히 편집자가 힘들었을 거예요. 편집하는 거. 그러니까요. 기사 인터뷰한 게 내용이 없는데 제목을 뽑으려면 머리가
빠지거든요. 아주 이러면서 했겠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일 하나 제목 따를 게 딱 있어요. 가발 내 머리는 가발 아니다. 이거면 제목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다 알려진 거죠. 그리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되고 나서는 실망을 많이 했지만 대통령 정에는 책 운명이라는 책 보면 그래도 공수부대 낙하산복 입고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좀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책이었거든요. 좀 약간 절실한 내용도 있고. 황교안 전 총리 책은 내가 서점에서 살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건 너무 생각이 없는 책이에요. 그냥 서서 이렇게 보고는 안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넣으면 되는 돈 아까워서 그냥 놔뒀어요. 그만큼 정치를 하려면 뭔가 절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함부로 뽑는 게 아닙니다. 예. 시대적인 소명 그리고 역경 두 가지를 봐요. 시대적인 소명과 역경. 여태까지 대통령 함부로 안 뽑았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명박 대통령 기업인 출신 해서 좀 살려보려고 그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역경, 18년 역경, 그리고 잘하겠지 하는 기대, 그것 때문에 또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뽑았고, DJ도 민주화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서 뽑은 거고, YS도 그때 사실 그 참신한 이미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뽑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를 왜 뽑아야 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뭐 그분 잘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분이 꼭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당원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힘을 얻어서 뭔가 더 뭐 해야지. 저렇게 4번 타자도 아닌데 야구 어깨에 힘 잔뜩 들어주고 타석에 가는 거 보니까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아니 총리하고 권한 대행할 때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야지. 그때는 눈꽃만큼도 안 태우고 다 남겨놨다가 이제 그런데 그 정권은 지금 대통령이 깜빵에 가 있고 그 정권에 자기 밑에 있던 장관들도 깜빵에 갔고 깜빵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뭔 안 태운 미련이 많아가지고 또 더 해먹으려고 이러는가. 그러면 해먹으려고 나왔으면 해먹을 만한 그 시대에 맞는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렇죠. 문재인 정권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나 이 정권을 갖다가 탄핵시키겠다고 하든지 이 문 정권의 이런 그렇죠. 이 사회주의적 경제, 좌파 경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바로 문 정권의 이런 경제 방향 전환을 위해 방향 전환을 할 때까지 싸우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보가 지금 이북 회담이 이제 열려서 거의 맛이 가게 됐는데 북한 핵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데 문재인 정권 이거 포기할 때까지 장외 투쟁을 하겠다. 안 되면 한국당은 독자 핵 개발을 이제 목표로 세우고 총선 대선 때도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은 정권한테 또 저지경이 돼갖고도 겁이 나는가 안 하고 말하는 거 보면 전부 하나만한 세대 갈등 극복하겠다, 포용하겠다, 통합하자, 화합하자 이런 부처님 무슨 뭐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공자가 쓴 논어도 이거보다는 더 구체적이죠. 네. 그 보수의 이 관료 출신들 정치인 반기문 씨 나왔을 때도 요 비스무리했어요. 근데 이 양반하고 반기문이하고 나누면 반기문이가 외교나 안보에 훨씬 더 그렇죠. 분명하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죠. 반기문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국민 속에 들어가려고 또 많이 하고 허리 굽힐 수가 있잖아요. 또 황 전 총리는 과거에 총리할 때 KTX 타러 그냥 승용 그 국적 관용차 안에까지 타고 들어갔지 그 않습니까? 기차 안에까지 그 플랫폼 안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퇴근할 때도 그 관용차 타고 아파트 안방까지 안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 권위적인 게 몸에 배서 왜 이해창 총리가 대통령 안 됐겠습니까? 허리 굽힐 줄을 모르거든요. 국민 앞에서 허리를 못 붙였어요. 아니, 말하는 것도 예. 딱. 제가 옛날 신문사 있을 때 이회창 총리가 신문사 주최 창간 기념회 오면서 그 문 앞에서 하얏트 호텔에서 전화를 왔어요. 비서가 내 자리 어디냐고. 그래서 그때는 그 제1야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 아마 옆에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 문 앞에서 차 돌려서 가버렸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 대접받고 이런 거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아마 어디 가서나 허리 굽히고 했으면은 이회창은 나 총리 대통령 됐다고 보는데요. 됐죠. 예. 근데 황교안 총리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깨에 힘 붙은 게 이거 빨리 빠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안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내가 볼 때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으면 그 옆에 공무원 아부랭이 할 때 무슨 뭐 보좌관 비서관 하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요. 그야말로 이 시대에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맞짱을 뜰 건가. 그렇죠. 그 목소리부터 내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고 안보가 위태로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기가 정치를 하는 목적에 담아서 그렇죠. 말을 해야 예? 그래도 지난 정권의 그 눈 뜨고 코베 이어버린 그 정권의 총리로서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에 대한 원죄도 있는 겁니다. 원죄가 이 사람 정권을 갖다 내버렸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 이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국가 공식적인 뭐 어떻게 보면 서열로 봐서는 통치 책임 2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눈 뜨고 코베해버린 네. 그런 부분에 뺏겨버린 부분에 그리고 뭐 촛불 햇불던 사람한테 내준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책임이 황교안한테 있다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마나 드러나마나 한 무슨 뭐 이 서점에 가면 사나마나한 책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소리만 잔뜩 담아가지고 인생에 무슨 뭐 교훈서 비슷한 거 담아놓은 그런 책은 아무도 안 읽고 다 서서 심심할 때 한번 스르륵 훑어보고 손때만 많이 묻어 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워딩이.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오만하고 국민들한테 불통이고 막 그 선관위원도 막 마구 임명하고 자기 특보 출신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약하니까 좀 그런 거죠. 야당이 제 목소리를 냈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합니까? 아,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예, 토끼와 거북이 생각도 나던데요. 예. 좀 가다가 거북이가 너무 뒤에 따라오니까 그냥 토끼가 잤잖아요. 예.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거북이 아예 따라오려면 멀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밤낮 거북이가 그래도 가면은 토끼 이길 수는 있는데. 그 스토리도 바꿔야 돼. 예. 토끼와 진해. 지네요. 예? 예. 진해가 발은 엄청 많았잖아요. 네, 양쪽이 합치면 한 100개 될 거야. 열심히 기는데 네. 거북이보다 더 느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그 진해 수준이다. 예. 근데 진해라도 열심히 가면 되는데 진해도 또 같이 자잖아요, 지금. 예. 같이 자요. 토끼 깰 때까지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를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진해가 졌다고 바꿔야 돼. 지금 스타일로 봐서는. 지지율이 못 따라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못 하는데도. 아무것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청와대 그냥 둘러리만 쓰고 있죠. 그렇죠. 더불어 놓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일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죠.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2배예요. 예. 그럼 뭘 증명합니까? 자유한국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대권만 보냔 말이에요. 예. 옛날에 그 대구 출신의 장효조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기 안타, 제가 안타, 그 사람 타격의 욕심 달인, 안 냈잖아요. 타격의 예. 달인. 예. 딱딱 맞춰서 안타만 탁탁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 팀이 활기가 좋거든요. 그런 선수가 있어야지. 박지성 선수가 왜 훌륭합니까? 개인기가 엄청난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뛰잖아요. 다른 선수보다 한 2배, 3배 뛰니까 찬스를 많이 만들고 상대편을 혼란에 빠뜨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전체적으로 게임이 되는데 보니까 서로 다 홈런만 치려고 어깨에다 힘 잔뜩 주고 서로 슈팅하겠다고 골문 앞에서만 서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저 홍준표 전 대표는 당랑의 꿈 뭡니까? 자기가 사막입니까? 그래갖고 무슨 뭐 당랑 거철입니까? 네. 근데 당랑이라는 말이 그 곤충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암수가 서로 교미 끝나면은 암놈이 암컷이 아마 잡아먹는다며요. 수컷 잡아먹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짐승이죠. 그래서 당랑이 하여튼 짐승 중에 제일 무섭대요. 그 당랑 거철이라는 말은 그 제나라 뭐 임금이 수레가 가는데 사마귀가 그 수레 못 오게 막았다고 해서 당랑 거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랑의 꿈이라는 책을 내서 출판 기념회를 곧 한다는데 그건 사마귀의 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꿈? 이런 거를 나타낸 그런 뜻이라고 제목을 봐야 되죠. 어떻게 저렇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좀 운치도 있고 좀 여운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하필 골라도 하여튼 제일 곤충 중에 혐오스럽게 생긴 게 차라리 바퀴벌레의 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왜 돼지흥분제 왜요? 뭐 그런 수준에서 자꾸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금 좀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분은 열심히 군수랑 그리는데 저래 군수랑 그릴 게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 뭐 남보다 말 좀 세게 한다고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뭐 유튜버도 아니고 정치인이 그러면 적어도 현 정권을 향해서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자기가 당 대표를 그렇죠. 생각하고 아직도 저 대선을 꿈을 꾸고 있다면 또 자기가 지난번에 대선에 참패해서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탄핵 때문에 내가 그만큼 표 얻었으니 24%도 나 때문에 그랬다. 그래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참 정말 24%로 17%의 표차로 떨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성을 하고 부끄러워야죠. 그렇죠. 당을 어떻게 보면 두 번 말아먹은 거죠. 대통령 선거 떨어져서 지방선거 때 말아먹고, 또 말아먹고. 지방선거에서 말아먹고, 두 번 말아먹었어요. 아니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그리 떨어지고도 또 당 대표로 나와서 또 대표가 돼서 지방 선거를 이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됐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그게 품위와 양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뭐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인간의 기본 품위와 양식의 문제지 뭐 전략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 봅니다. 자, 그런 사람이나. 자, 그래서 어딘가는 다 상이용사 비서다. 예?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뭐 애꾸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해먹겠다고 달라들어요. 근데 또 줄을 서가지고 그래도 과거의 경륜은 황교안이다. 홍준표가 제일 세지 이빨은 참 이건 진짜 그런 걸 따라다니는 보수 대중들을 보면서 또 느끼는 거는요. 얼마나 먼 길을 가서 더 개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자,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다니지 말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한테 말을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생각을 제대로 가져라고 질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지금 나온 인물들은 너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라를 순식간에 망하게 하는 것도 기술인데 탁월한 기술을 가졌는데 저렇게 탁월하게 망하는 저 사람들을 저걸 어떻게 쫓아내지도 못하고 제동을 걸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나오면 아마 머지않아서 비상대책위원회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총선까지 지는 지가 총선 때 공천 다 하고 그 공천에서 또 우리가 이겨가. 그래가 내가 그것도 공천 준 사람들이 나를 찍을 거니 나는 대통령까지 간다. 요렇게 한마디로 그 이솝 우화의 계란 장수가 계란 싣고 가다가 이놈의 계란으로 무슨 병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돼지를 사고 돼지가 소가 되고 좋아서 춤을 추다가 계란 다 엎어먹은 것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 제가 볼 때 총선까지 비대위 또 한 두어 번 더 할 수 있다고 해요. 처절하게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와신 상담. 그런 각오로 처절하게 다시 반성하고 다시 손잡고 화합하고 이런 자세 이거가 나지 않으면 기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김태우 수사관 그거 다루는 걸 보면요. 처음에는 저거가 점수 달라고 뭐 나경원이 무슨 김태우 수사관의 자료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좀 떠들다가 31일 날 저거가 잘못해가 조국하고 임종석이 왔는데 두들겨 잡지도 못하고 깨갱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발설 빼고 변호사도 또 한국당 변호사가 안 한다 발 빼고 그래갖고 이제 저 길거리 보수 또 길거리 그 보수들과 연관된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자기들은 발을 빼요. 어제 이제 김태우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좀 이따 잡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당이 김태우를 적어도 한국 당사에 텐트 치고 넌 당사에서 묵고 자고 해라. 그렇죠. 그러고는 계속 네가 폭로하고 해라고 해야 될 건데 전부 김태우에 멀리 떨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저 뭘 말하냐. 그러니까 그 건도 지금 또 멀어져가는 이슈예요. 이제 김태우 건도 저기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가 이제 손혜원이 왔는데 손혜원도 또 멀어져가. 오면 뭘 하나를 잽싸게 집어 먹어야 될 건데 해전초밥이 눈앞에 돌아오면 잽싸게 그냥 앞에 몇 판을 먹어야 될 건데 요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또 해전초밥 지나가 버리고 또 새로 와 또 이런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회전처밥이 유효기간이 다 끝나가서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이런 거죠. 즉석에서 정말 이슈 잡아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집요함, 처절함 이거로 있어야지 뭔가 좀 파헤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수사관 사건도 그렇고 손혜원 건도 그렇고 서영교 뭐 신정희 굉장히 하여튼 그 악질스러운 이야기죠. 그 초회전 초반으로 말하면
혼마구로로 만든 고급 예, 초밥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아주 최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보니까 제대로 좀 이거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양성태하고 연결시켜서 예. 붙였으면 예. 그거를 제대로 좀 요리를 못 해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했으면은 아마 관련자들이 제보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제보 들어오면은 새로운 거를 터뜨리고 하면서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제보가 하나도 안 온다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활약을 못 한다는 거 저 아닐까요? 붙었다가는 네. 갔다가 나만 엿댄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뭐 문제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신문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성 인사 서류 분실한 그 행정가 그것도 보통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청와대가 장성에 인사라는 예. 건 국가 비밀 중에 제일 예. 중요한 말인데 그런 것도 하나. 그건 아예 잡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서영교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직권남용 공범이잖아요. 공범이죠. 예. 법원 판사한테 청탁을 해서 그거를 법률 조항을 바꾸라고 해서 벌금형으로 빠져나오게 한 거. 예.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증거도 없고 본인이 부인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좀 국가 공익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물론 뭐 잘했다고 생각 안 하지만 징용 그 재판에 한일 간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것 좀 어떻게 좀 잘 해보자는 청와대 얘기 듣고 어떻게 보면 노력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뭐 직권 남용이라 남용일 수밖에 네. 없지만 근데 서영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 일을 사익을 위해서 입법부 관련된 의원이 사법부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오죽했으면 해당 법원장이 판사에 그 압력을 전달하면서 내가 이걸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임종원 법원행정처 처장이 검찰 조서 공소장에 다 나온 팩트잖아요. 팩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도 그날은 안 만났다. 다른 일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핑계대지만 얘기하는 거 눈 딱 보십시오. 제대로 부인 못해요. 네. 네. 그 시간에 난 다른 일이 있었다고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지 똑바로 얘기 못해요. 그거 하나도 못 봐야지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참 한심하기 거지 없습니다. 자, 나라가 망할 때는요, 장단이 맞아야 망하는데, 이 장단이 기가 차게 맞습니다. 저 문정권이나 한국당 하는 꼬라지가요. 그래서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해먹겠다고 놓은 사람들 무조건 박수치고 다 이게 아니라요. 말부터 제대로 하라고 좀 하길 바랍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